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됐을지 해외와 국내 이슈 다루는 시간입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쉬고 오셨을까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또 사냥개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완주를 하고 왔는데 주말 뭐 하면서 보내셨을까요? 전 넷플릭스의 사이렌이라는 또 그 예능이 나와서 그것도 재밌게 봤었습니다. 요새 그래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관련된 외신이 하나 있어서 그리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고요. 첫 번째 외신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Netflix subscriptions jump. 그 이유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Crackdown on password sharing. 비밀번호의 공유 단속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왜 증가했는지 킥박스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비밀번호 공유 단속이 시행 초기에 많은 물음표를 가져왔었죠. 오히려 신규 가입자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그런데 놀라움을 최근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그동안 비밀번호 공유를 단속하면서 가입자가 확연히 줄어들 거야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스트리밍 분석 업체 안테나에서도 보면 넷플릭스가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공유 제한을 알린 직후부터 그게 한 5월 25일부터 28일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수년간 이어져 온 비밀번호 공유 단속의 중단, 이번 변화는 넷플릭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외신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시각적으로 좀 변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넷플릭스 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지금 보시는 이쪽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넷플릭스 가입자 현황이고요. 지금 추동훈 기자님 옆에의 폭이 현재의 가입자 증가 수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와 지금 현재 시기 굉장히 비슷하게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넷플릭스 코로나 기간에 거의 그 안에 들어간 콘텐츠를 다 볼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영화관도 못 가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번 단속 시행 이후에 실제로 넷플릭스 주가도 뭐 16%나 올랐더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는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이제 반짝인가 아니면 쭉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넷플릭스가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한국은 올해 하반기나 2024년 초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뭐 한국 응답자의 70%가 넘는 분들이 계정 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감도 있는 듯한데 넷플릭스의 이번 조치가 좀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초에 이러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루머를 돌면서 사용자들에게 좀 불안감을 주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머 끝에 지난달에 본격적으로 공유 차단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러한 공유를 제한한다라는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은 불안감이 무척 컸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배경 중에 하나, 바로 묵인하에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계정을 공유해줬다는 점이라고 봤었는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넷플릭스가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러한 공유 제한을 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넷플릭스가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계정 공유를 하는 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넷플릭스가 이러한 공유를 제한하는 것, 후자의 이유로 시작된 게 맞긴 합니다. 넷플릭스가 2년 전부터 코로나의 휴강 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계정을 단속하면서 우리 수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한 의견이 나왔고 추진이 된 것,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의 결과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용자 수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물론 지금 나온 데이터가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시행을 한 4일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초반에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전제하더라도 지난달 24일부터 27일 나흘간의 하루 평균 7만 3천 명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60일 평균보다도 102% 성장했다는 숫자인데요. 즉 이번에 계정 단속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거 신규 유입, 신규 가입으로 유입되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기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이었던 26일과 27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주말에는 넷플릭스를 많이 즐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의 사용자들도 주말을 참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 많이 신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26일과 27일 양일 동안은 각각 10만여 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요. 20년 3월에서 4일, 4월 바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죠. 당시에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은 신규 가입자가 이번 공유 계정을 단속하는 기간에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공유 단속 제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3일 이후에 신규 가입자 대비 취소 비율도 같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역시 이러한 신규 가입자 수를 제한한 직전 60일보다 25%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통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었는데 그러면은 4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과 달리 4분의 1만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공유 계정에서 혜택을 입으려면 다시 추가적으로 7.99달러를 내야지 가구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광고형 모델입니다. 이 역시 넷플릭스가 내놓으면서 시장의 평가가 분분했던 것인데 바로 신규 가입자가 6.99달러만 내면 광고를 보는 조건 하에 넷플릭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넷플릭스는 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요금제를 출시했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입이 생각보다 많이 되면서 넷플릭스가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는 일단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외 OTT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디즈니 플러스 등이 떠오르는데 이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런 국내 OTT 기업들의 위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최근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7,000명가량의 직원을 해고했다는 뉴스 시장에서도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이제 디즈니 월드와 같은 디즈니랜드 오프라인 어뮤즈먼트 파크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디즈니 플러스의 적자도 계속 그 폭을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디즈니에서는 또 새로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자, 다름 아니라 30개 이상의 영화 및 TV 시리즈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공하던 것을 제거했습니다. 자,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올리는 것인데 이거를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려 15억 달러 가량의 돈을 아끼는 효과를 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디즈니 플러스가 컨텐츠를 늘리는 것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것보다 지금은 비용을 아껴서 컨텐츠를 줄여서 돈을 아끼는 것이 더욱더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자체적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적자가 많이 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컨텐츠를 줄인다는 것인데 2분기에도 더욱더 들여서 4억 달러치의 추가 비용 감축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요. 이렇게 컨텐츠가 계속 줄어들면 신규 유입할 요인은 더욱 줄어드는 겁니다. 과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컨텐츠를 줄이는 것이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어찌 보면 넷플릭스에서는 경쟁자가 제거되는 효과가 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OT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국내 OTT 기업들의 적자 규모가 무려 3천억 원 가량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리한 투자가 제살 깎아 먹기식으로 부정적으로 간 게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 기업들은 현재 킬러 컨텐츠를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OTT 3총사 지금은 티빙, 쿠팡 플레이, 그리고 웨이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의 월간 사용자 수가 지난달엔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넷플릭스는 10만 명가량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3대 국내 OTT 기업들이 킬러 컨텐츠를 양산을 해서 과연 이러한 소비자들의 사랑 받을 수 있을지 역시 앞으로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콘텐츠들만 잘 나온다면 국내에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제작사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넷플릭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일경제 헤드라인입니다. 차이나 쇼크 최악 벗어나고 소비 심리 꿈틀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출 부진 여파로 국내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경기 저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1%대 중반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더 이상 나빠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경기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얼어붙었던 국내 소비 심리가 다시 올라오는 등 각종 지표 개선이 이같이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 등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른 시일 내에 경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시각도 상존하고는 있습니다. 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수출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은 올해 들어서 반도체 수출은 매일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 감소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액 감소폭은 지난 1월 44.5%였지만 4개월 만에 축소되면서 8.3%포인트를 축소됐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아니다 보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주 또는 매일 이런 전망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또한 전문가들은 각자 같은 시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만큼 이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 집중해야 되는 거 바로 지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지표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전망을 좀 확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현재가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다, 바닥을 지나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대 지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먼저 반도체 수출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시장이 잘 되어야 결국에는 국내 기업 그리고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 변동률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가량 반도체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 5월 달에는 마이너스 36.2%를 기록했습니다. 약 5%포인트가량 줄인 것인데 이 반도체 시장의 감소율 일단은 더욱더 늘어나서 많이 성장을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것부터 줄여나가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 같은 시장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과 더불어서 무척 중요한 시장인데요. 최근에 중미 갈등,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가운데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대중 수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대중 수출액 감소폭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5% 전년 동기해서 줄었었는데 이번에 5월에 발표가 된 데이터 마이너스 20.8%로 또 줄였습니다.
즉 중국과의 무역 이 부분이 잘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된다면 이러한 것 역시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표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물가 부담이 줄어들어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5.2%를 찍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다음에는 4.8 그리고 3%까지 진입을 해서요. 5월 달에는 3.3%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성장,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선 2%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3%대를 넘어서 2%대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진입한다면 이 저성장 그리고 바닥이 지나쳤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이 돈을 써야 가게에서 돈을 쓰기 시작해야 기업이 돈을 벌고 경기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90.2였던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5월 98로 급상승했습니다. 이게 기준은 100입니다. 100이 넘어서야 소비가 훨씬 더 활성화된다는 뜻인데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모자라지만 거의 정상 수준까지 소비자의 심리지수가 올라왔다는 점, 이렇게 네 가지 지표들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관련된 기사가 또 매일경제에서 나왔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 올해 2분기 저점을 찍고 3분기에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기대감에 시장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기사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고요. 특히 생산용 AI가 드라이브를 걸어주면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호재로 봐도 좋을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지표 중에서 첫 번째로 다뤄드린 지표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밝다. 조금은 그 치우칩이 크다는 건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반도체 시장의 중요성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선 매달 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고 전략을 짤지를 정하는 데인데요. 6개월 만에 메모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간 매달 거의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다가 최근 6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투자에 대한 안건을 올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랬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저점을 찍은 후 3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에 긍정적인 상승세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늘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전 세계 경쟁력 그리고 1위 기업으로서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감산을 통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일종의 치킨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 6개월간 최근까지 힘을 아껴왔던 삼성전자가 이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불고 있는 생성형 AI 붐이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시장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샘 알트먼 오픈 AI의 창업자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요. 생성형 AI 기술에서 대한민국은 이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생성형 AI 기술의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반도체 분야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조언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술만큼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생성형 AI 기술의 붐이 일어날 때 이 국내 기업들이 잘 준비한다면 반도체 시장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는 1분기에 10조 7천억 원가량의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번에 다시 한번 메모리 투자라는 안건이 올라온 만큼 삼성전자가 얼마나 투자를 늘릴지 그리고 얼마나 시장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의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간 산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시장 조금 더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